후회되는 것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때 승자가 패자가 원래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시면 안 되고,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노후가 행복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습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것들도 보고, 일본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후회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후회되는 것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 좀 여행을 좀 많이 다닐 걸,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여행이라는 말보다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행이나 놀러 가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자기를 위한 삶. 사실 저도 말을 이렇게 하지만 잘 못해. 그리고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가장들은 계속 막 일만 하고 했으니까. 예, 그리고 회사하고 부모님 이런 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내 삶을 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나중에 든대요. 과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도 이제 요즘 그게 고민이고 되게 힘든 주제인데, 정말 네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아느냐라는 거죠. 네? 아느냐.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분이 너 자신을 이렇게 알라고 얘기한 거고, 근데 몽테스키에 같은 사상가는 자기 그 거실벽에다 이걸 붙여놨다고 그래요. 진정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잘 알고 있느냐? 의외로 제가 볼게요. 자기 발견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 저도 얼마 전에 퇴직한 선배님이 한 분 계셔서 얘기하는, 이분은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는 이제 계획도 사귀어서 내가, 형, 죄송한데 우리는 그 자료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은퇴 같은 거. 형님,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저도 잘 못하지만, 그냥 계획 없이 사세요. 내가 보면 형 평생 계획 없이 사셨어. 근데 앞으로는, 그때는 그 계획이라는 게 시스템 속의 계획이야. 회사라는 시스템, 학교라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에 있는 거지. 근데 퇴직하고 나서는 계획이 시스템 속에서 있지 않고 혼자서 다 계획해야 돼요. 완전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 초등학교 때 이렇게 여름방학 때면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하루 일과 채우잖아요. 퇴직한 분들한테 그거 딱 시키면 못 그려요. 하루 못 채워요. 특히 남자들. 여자들은 되게 잘 채우는데 남자들은 못 채운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들은 잘 채워요. 왜냐면 여자들은 요즘은 안 그러지만, 이게 여성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저희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60대 분들이 이제 전업주부 하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나중에 경력 단절이 되셔가지고. 그런데 이런 분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인맥이라든가 활동 공간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없거든요. 그게 직장 생활하거나 외부에서 일했던 분들은. 그래서 일단은 계획 없이 사는 법을 좀 하셔서 자기 발견하는 거. 두 번째, 공투에서 나오고 후회하는 게 저축을 좀 더 많이 해둘 걸. 그러니까 이제 더 투자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투자에 열광하라는 게 아니라 돈이 좀 나를 완벽하게 불편하지 않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건 돈이 좀 많아야 되잖아요. 그게 많이 버는 것도 사실은 저는 결코 쉽지 않거든요. 또 타고난 것도 있어야 되고. 힘들죠. 타고난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돈이 좀 나한테 덜 불편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까지는 조금 내가 좀 이렇게 좀 아껴 써서 하는 것들 자체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제가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후회하는. 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까.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많이 만나잖아. 저도 그렇죠, 삶을. 그런 관계를 줄이고. 친구도 사실은 막 다 좋기도 하지만, 어떤 데 친구가 더 짜증나지 않으세요? 대화하다 보면. 요즘 친구를 잘 안 만나가지고 일만 저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떤 때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자기가 좋은 사람, 자기가 배울 수 있고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과 좀 같이 있는 거, 이런 거. 제가 사랑하는 사람 같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후회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은퇴 후 1년 동안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 또 2가지나 돼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궁금해요. 일단 당연히 이제 일단 뭐 이거는 늘 하는 얘기지만 일단 창업은 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내가 이제 그 퇴직 전부터 준비를 잘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네. 자기가 잘 모르는 영역에 가서 창업하시는 거는 절대 안 되고요. 그러니까 1년은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6개월, 짧아도 6개월 정도는. 그래서 일단 창업은 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섣부른 투자 결정하시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지만, 지금 계획 없는 삶을 좀 일정 기간 동안 살면서 좀 자기를 좀 돌아보는 이런 거. 자꾸 계획을 세우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60세에 퇴직해서 90세까지 사는데, 60세에 열심히 계획 세우는 게 30년 동안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내가 90세까지 30년간을 뭐 계획서 잘 생각했으면 이 사람은 이미 30대부터 60년 일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의욕에 불타지 말라는 거예요. 의욕에 불타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해당이 되겠지만, 그때는 좀 성찰, 창업하지 마시고, 섣부른 투자 결정하지 마시고, 세 번째로는 계획 너무 많이 세우지 마시고, 예.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획 너무 많이 세우지 말라는 게 약간 확 와닿네요. 진짜. 약간 항상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살다 보니까. 예. 그리고 뭔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사니까 또 의욕에 벅차 올라가지고. 그쵸. 또 막 계획을 세우고 막 포부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은퇴 이후에 살아야지. 그러면 은퇴 이후에 살면 훨씬 더 어려워요. 인간은 네. 어떤 상황 속에 상황을 통해서 나를 바꾸는 게 더 쉬운 존재지 스스로 상황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상황을 바꿔 나가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이미 성공을 했겠네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좀 저처럼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황이 나를 바꾸게 하는 게 맞지. 내가 상황을 바꿀 정도의 그건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혁신가들이 적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 네.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어떤 거냐면 패러다임을 바뀔 때 사고 치면 안 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 네? 어차피 혁신은 패러다임 우리가 바꾸진 못해. 근데 바뀔 때 괜히 저항하거나 괜히 평론가에 대해서 막 잔소리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뀌었어? 그러면 지켜봐야지, 공부해야지. 이렇게 살아서 저희는 버티고 맞춰 살아야 되는 거지. 거기다 대고 막 평론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특히 좋은 대학 나와서 똑하신 분들. 그렇죠, 맞아요. 네. 예. 사기라 그러고 막. 예, 근데 그런 분 별로 돈 없어요. 만나고 이렇게 변화를 딱 보시고 네. 고민하시고 이런 분들 수용하시는 분들이 돈 훨씬 더 잘 벌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혁신가가 있고 우리는 혁신가 내시면 이렇게 월급적이 하면 안 되시죠. 그렇죠. 이미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혁신의 수용자는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일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이때가 이제 사실 어려운 거예요. 뭐든지 항상 이때가 어려운 거고 이때의 승자가 패자가 원래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뀔 때 승자가 패자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게 어렵죠. 이거 찾아내기가. 이걸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은 갑부가 되겠죠. 이 혁신으로 인해서 승자 패자를 만들 때 승자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은 부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걸 고르지 못하더라도 그걸 좀 수용해내는 삶의 태도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한마디 요약을 해보자면 약간 너 자신을 알라? 예,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나 자신을 아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혁신 수용가인지 아니면은 진짜 혁신가인지 아니면은 비판가인지 뭐. 그런 걸 잘 일단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다수 분들은 자기가 혁신적이다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걸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혁신가는 좀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혁신 수용자 아니면은 아닌 분, 뭐 그런 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그다음에 변화가 왔을 때 우리가 잘 이제 판단을 해서 잘 편승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뭐 돈을 많이 모아서 잘 저축해서 연금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뭐 바로 너무나 벅차 올라서 계획을 세우지 말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뭐 좋은 습관 등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보셔가지고 은퇴 준비 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권 센터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